안녕하십니까. 에듀고 서비스 대표 전성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급하게 만들어진 자리고요. 그동안 이제 이승현 원장님이랑 그 토크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2023 입시 전략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부터 입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자꾸 이제 이 화면을 꺼내서 데이터를 열어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현 대표님한테, 김무현 대표님한테 요청이 많이 들어왔는 모양이에요. 이 아카데미 에듀고에 대해서 한번 하자. 그래서 저는 그냥 아카데미 에듀고만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실제 학원 상담에 입시를 입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그렇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장님들은 이제 학생, 그 다음에 신입생이 있고 재원생이 있잖아요. 상담하실 적에 주로 어디에 포인트를 두시나요? 하는 거죠. 당연히 기본이 되는 것은 학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커리큘럼과 그 다음에 그 학업의 목표죠. 어디까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저의 제안이거든요.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입시를 입힌다는 것. 입시를 입혀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열심히 학원을 다닙니다. 엄마들은 열심히 투자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부부들은 왜 그런 투자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근원적 질문입니다. 중학생들은 어떨까요? 중학생들이 설마 학업의 목표가 나는 저 멋진 고등학교를 가서 거기 졸업장으로 평생을 살 거야. 이렇게 가진 않죠. 그러니까 중학생들조차도 자기가 열심히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자기가 이후에 있을 그 대학 진학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하나의 이제 과정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입시 설명회를 이렇게 가보면 초등학생 학부모나 중학생 학부모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에게는 선행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이 지나치면 확실히 독이 되죠. 그건 원장님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독이 되나요? 그러니까 선행을 그 기계적으로 쭉 뽑고 경쟁적으로 앞으로 달려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거기서 지치죠. 지치고 그 다음에 흥미를 잃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실제 고등학생,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적엔 학생들이 이제 번아웃이 돼가지고 그 오히려 재미없어하고 성적이 점점점 내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선행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행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수준에 맞게 끝까지 가야 할 학생들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전과정을 끝까지. 그런 학생들에게도 선행을 할 때 흥미를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입시도 마찬가지죠.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입시를 자꾸 선행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중학생 학부모들이 입시를 자꾸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건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지금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입시 환경도 해마다 계속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줄기를 잘 잡아야 한다. 그 줄기는 뭡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제일 유리하죠.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되 거기에 하나를 더하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겁니다. 입시는 뭔가 하는 겁니다. 입시를 한번 정해보자는 거죠. 제가 입시에 대한 정의 이렇게 내리잖아요.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행위 혹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 누가 주체죠? 학생은 평가 대상인 거고요. 선발하는 주체는 대학입니다.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입시를 설계할 건가 하는 거죠. 내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신을 과연 100% 쓸 거냐 아니면 참고만 할 거냐 안 쓸 거냐 이거 누가 결정하죠? 대학이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가 중요하다 말이 되게 많습니다. 비교과를 상당히 중요하게 볼 거냐 참고만 할 거냐 안 볼 거냐 이것도 대학이 결정합니다. 심지어는 정시 수능에서도 그러면 그 5과목 보지 않습니까? 탐구 2과목을 하나로 보면 4과목이고 그죠? 그 다음에 한국사가 이제 별도로 보죠. 자,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수능을 봅니다. 내일이 수능 날인데. 그러면 수능 모든 과목을 반영한다? 혹은 우리는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한다? 아니면 우리는 문과에서 수학을 보지 않는다? 이과에서는 국어를 보지 않는다? 이런 선택을 한다? 혹은 우리는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 100분위를 반영한다? 누가 결정합니까?
대학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평가 지표는 고등학교에서 생산되죠. 내신. 고등학교에서 생산되죠. 비교과. 그 다음에 국가가 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서 동시에 똑같은 시험을 보죠. 수능. 자, 이런 객관적 지표가 주어지는 거고요. 이런 객관적 지표를 어떻게 조합해서 쓸 거냐는 것은 대학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입시는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행위다라고 정확히 정의 내리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 정의는 저는 이 문장으로는 정리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 추상적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하시는 분은 이제 뭐 다 아시는 대우스 교육의 송영성 이사장님이 어느 날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들으러 갔거든요. 워낙 제가 송영성 이사장님이나 홍정환 대표나 이런 이제 그 학원가에 큰 인물들이 하는 그 강의를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근데 제가 청중에 있는 걸 발견하시고선 제가 입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라고 하시면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신 게 이 문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릎을 쳤죠. 야, 저 한 문장을 나는 못 찾았는데, 송 이사장님은 찾았구나. 요즘 이제 송 이사장님이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시죠. 저는 이제 빠른 큐어를 항상 기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의를 표하는 분이라. 자, 좀 더 가겠습니다. 입시는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행위죠. 그러면 입시 전략은 뭔가요? 입시 전략은 대학의 선발 방식에 맞게 저를 준비하는 겁니다. 학생이 자기 준비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학생의 꿈이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원장님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서울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고 싶으면 세 가지 길이 있죠. 전교 1등이 돼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는 지역균형 선발.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면 일반 전형, 수시 일반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 수능을 되게 잘 봐서 가는 길이 있죠. 거기도 이제 선택 과목,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 2과목을 꼭 해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문과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를 선택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볼까요? 서울대학교는 내신만 좋으면 되나요? 자, 원장님들 아시잖아요. 내신만 좋으면 안 됩니다. 내신에 걸맞는 훌륭한 비교과가 같이 있어야 일단 평가가 되죠. 거기다 지역균형은 수능 최저를 준비해야 되고,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객관적 지표를 어떻게 쓰느냐가 이렇게 갈리잖아요. 전형별로. 그러면 내가 어느 길로 갈 거냐가 정해진 학생들에게 그 숙제가 주어집니다. 너 목표가 거기야? 내신만 가지고는 안 돼? 비교과도 해야 돼. 역도 성립합니다. 비교과가 어느 정도 되는 학생이야? 그럼 너 이 정도 내신까지는 와야 돼. 너 성립하는 거죠. 안 그러면 좋은 비교과 가지고 대학을 많이 낮춰가야 되고, 좋은 내신 가지고 대학을 많이 낮춰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학원대학교 밴드에 이제 잠깐 올렸던 글이 있었는데, 공립고등학교 전교 1등들에게서 요즘 국립고등학교도 되게 좋습니다. 이제 그러나 일부 국립고등학교, 특히 생긴 지 얼마 안 된 고등학교, 혹은 입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공립고등학교 전교 1등들 학생부 기록, 학생부가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원서 제출하기 전에. 보통 평범한 고등학교의 3등급이 한 16장 정도의 학생부를 가지고 옵니다. 1등급 학생들이 22장 정도를 가지고 옵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오는데, 전교 1등인데 한 14장 정도를 갖고 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장수가 적다가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입시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공부만 잘한다고 그러면 그 입시 목표를 이룰 수 있는가? 공부 이후에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붙여야 하는가에 대한 선택을 누군가 알려줘야 한다.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걸 우리 원장님들이 하시길 바라는 거죠. 왜 원장님들이냐? 그 학생의 성적, 원장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학원의 자랑, 우리 학원에 있는 이번에 전교 한 20등을 한 우리 학원의 자랑, 아무개는 내신이 20등이니까 한 1.85 정도 됩니다. 1.85에서 1.9. 우리 학원의 자랑! 이 녀석은 그 성적표 거기까지 받을 동안에 누가 관리해 왔습니까? 누가 학습 스케줄 짜주고, 누가 숙제를 내주고, 누가 내신 대비 수업을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까? 학교에서 했습니까? 학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가가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결국은
그 내신 대비 6주 수업, 그 다음에 직보 다 원장님이 하신 거 아닌가요? 원장님이 있는 우리 학원 혹은 공부방의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의 결과죠. 오히려 시험 기간이 되면 수업이 더 많아지잖아요. 학교별로 쪼개지니까. 그 힘든 걸 다 이겨내서 아이의 성적을 만들었는데, 그 아이가, 원장님은 성적을 만들었는데 아이가 입시를 몰라. 그래서 다른 요소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을 못 간다면, 이 아쉬움에서 이제 제가 자꾸 원장님의 상담에 입시를 한번 입혀보자라고 권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변화하기가 되게 좋죠. 그 다음에 변화가 빠릅니다. 어찌나 변화가 빠른지 우리는 이제 그 세대를 뭐 한때는 오렌지 세대로 불렀다, 한때는 X세대로 불렀다, 지금 MZ 세대로 부르죠. 그래서 저는 뭐 이해는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할 생각 별로 없고요. 저는 그냥 제 세대에 맞게 그냥 살다가 이렇게 가면 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끊임없이 아이들은 변화하면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고 감내라 대처내라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있죠. 그 변화를 우리가 이끌어 줄 수 있다. 특히 학습에 대해서 열심히 그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게 원장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진학, 즉 입시에 대한 변화도 이끌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아카데미 에듀고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 지점에서 할 이야기는 변화입니다. 변화. 이제 아이들은 이제 첫 번째 뭐가 변하죠? 눈빛이 변합니다. 눈빛의 변화는 뭘 확인했을 때일까 하는 거죠. 자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때 눈빛이 변해요. 갖고 싶을 때 아이들이 노력하잖아요. 갖고 싶을 때. 물론 이제 갖고 싶을 때, 어릴 때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아무런 고민 없이 그걸 해결할 수 있었던 아이들은 생각보다 입시에 와서도 이게 치열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하나를 갖기 위해서 돈도 모아야 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본 아이들이라면 입시 목표를 확인할 때 확실히 눈빛이 변합니다. 근데 눈빛이 변한다고 다 변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눈빛을 바꾸는 건 제가 드린 데이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눈빛만 바뀌어서는 안 되죠. 뭐가 바뀌어야 되죠? 아이의 일상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생각, 자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의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생각. 근데 삶의 자세, 애티튜드죠. 삶의 자세는 어떠한가? 그 다음에 생활이 있습니다. 실제로 변해야 되는 건 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결심은 되기 쉽다니까요. 결심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심은 상당히 쉽습니다. 뭐에 비하면 내가 내 생활을 뒤집어 엎는데 이것에 비하면 결심은 되게 쉽습니다. 즉 결심은 제가 얼마든지 연출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로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생활을 바꾸는 건 누구다? 그건 원장님이죠. 그러니까 원장님과 제가 항상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거죠. 서로 협업적으로 저는 원장님의 측면을 지원하고 원장님은 아이의 생활을 쭉 이끌어낼 때 실제로 아이에게 큰 변화가 오죠. 우리가 이제 잘 알지 않습니까? 인류가 생긴 이래,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이래 예습을 하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훨씬 강해지고 복습을 하면 수업에 있었던 모든 것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어서 성적이 매우 올라간다. 근데 뭐 이런 이야기 해볼까요? 1년에 이제 뭐 한 50만 명, 40만 명 조금 넘게 이제 수능을 봅니다. 내일도 이제 40만에서 50만 사이가 이제 수능을 보죠. 그 중에 예습 복습을 철저히 했던 애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예. 4, 5천 명이 채 안 될 겁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알고는 있는데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원장님이 수학을 가르치시든 영어를 가르치시든 국어를 가르치시든 아니면 탐구를 가르치시든 이 가르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그 개념은 눈에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의 원리를 이해하고 깊이를 더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까지 가는 데는 개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입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이 재원생, 신입생, 학생, 학부모를 상담함에 있어서 입시라고 하는 힘을 가지시게 된다면 첫 번째,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는 건 아이의 눈빛을 바꿀 수 있다. 쉽게.
뭐가 어렵다? 이 바뀐 눈빛을 가진 아이에게 정확하게 동기부여는 된 거니까 정확하게 과업을 제시하고 그 과업을 과정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부족한 걸 채워가면서 실제 목표까지 이끌어가는 거.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원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눈빛이 바뀝니다. 눈빛이 바뀐 아이는 일단 학업 수업 시간에 태도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숙제를 하는 힘도 달라져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죠? 아이가 성적이 안 오른다. 3, 4등급 대학생들은 성적이 안 오른 이후에 90%가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그걸로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유튜브 보니라고 인스타 하고 유튜브 보고 페이스북 하고 이러느라고 언제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잠자러 들어가서 아이들이 잠자리에 눕잖아요. 잠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자나요? 이렇게 되죠. 한 손은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에 뭐가 잡혀 있죠. 그리고 이 손으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뭘 보게 됩니다. 그거 30분이면 그날 공부한 거 머리에서 전부 증발해 버리잖아요. 이 학습이라고 하는 건, 공부라고 하는 건 재미없는 겁니다. 원장님들도 아이들에게 공부가 재밌다는 거짓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재미없습니다. 대학 가서 자기가 연구 분야로 선택해서 하는 연구는 정말 이건 재밌어요. 이건 재밌는데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국어, 수학, 영어는 재미없습니다. 우리 재밌다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특히 3, 4등급, 5등급 아이들에게 공부는 정말 재미없습니다. 자, 이 재미없는 공부 오늘 10시간 했는데 집에 가서 스마트폰 잡고 유튜브가 이제 요즘 뭐 짤막짤막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아닙니까? 4, 5개 보면 벌써 1시간 지나가잖아요.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10시간 공부한 거 머릿속에서 전부 사라지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남는 게 뭐죠? 키워드 한두 개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니까 이런 거죠. 시험을 보고 나면 나 그거 알았는데 틀렸어요. 당연히 틀리죠. 그리고 알긴 뭘 알아. 틀렸으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도 바꿔줘야 원장님이 가르친 원장님의 그 노력이 그대로 아이의 성적으로 다 반영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눈빛이 바뀝니다. 두 번째, 원장님 상담에 입시를 입히면 학부모들의 충성도가 달라집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머니 아이가 어느 대학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정도 대학을 갔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아이는 4등급이에요. 근데 엄마는 뭐라 하죠? 처음엔 소박하게 인서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서울이라도 해보고 싶다. 아니면 지역에 있으면 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들 있잖아요. 우리 11개 주요 국립대. 우리 11개 이제 서울대가 포함되니까 서울대 빼버리고 나면 10개의 주요 국립대. 인서울 아니면 이 국립대를 가기를 원해요. 성적은 4등급인데.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원장님이 지그시 학부모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거기를 가려면 적어도 2등급 후반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2등급 후반이 필요한데 이미 아이가 4등급으로 올해 해왔으니 1학년 1학기를 해왔, 1학년 1, 2학기를 했으니 혹은 1학기를 했으니 2학년 1학기까지 왔으니 한번 이번 학기에 죽자사자 내신 공부를 한번 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아이를 때려 죽이진 않겠으나 굶어 죽이지도 않겠으나 공부에 지쳐 죽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양해해 주실 수 있냐고. 그리고 아이를 보면서도 정확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너도 거기 가고 싶어? 그러면 아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가고 싶어요.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너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스마트폰 거실에다 놓고 들어가.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복습해갖고 이렇게 숙제해갖고 와. 너 내가 숙제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내줄 거야. 다 해갖고 와. 그럼 난 너를 분명히 여기까지는 끌어올 수 있어. 그러면 거기서 바로 1등급 가실 건가요? 4등급 아이를?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까지는 내가 끌고 갈 수 있어. 내 말 잘 들어. 내가 이렇게 너를 끌고 갈 거야. 자, 그럴 적에 그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설사 성적이 다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아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적의 상승은 그 다음 학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원장님을 믿게 돼요. 충성도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정말 거기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이런 거죠. 그 아이가 4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좋은 대학을 갑니다. 물론 거기서 정말 15%는 국립대 갑니다.
거기서 다시 5%만 더하면 그럼 20%죠. 15 플러스 인서울 중하위권 하위권 대학이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로는 안 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신 내가 이만큼 끌어올릴 테니 비교과도 이만큼 해. 비교과 어떻게 해야 돼? 자, 비교과 가이드 여기 있어. 라고 이걸 주실 수 있으면 이 가이드대로 준비해. 너 그리고 12월 기말고사 끝나고 모든 고등학교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너 이번에 학생부에 올라갈 거 써갖고 와. 그럴 적에 아이가 우리가 뭐 미리 과업을 줬으니까 수업 시간에 발표 이거 해. 수행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정리를 해서 학생부에 기록하게 하는 거죠. 원장님도 제가 뭐 늘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의 대학은 되게 많죠.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다 적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많습니다. 학생 수에 비해서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신 기준으로도 대학이 이렇게 쭉 그 필요한 내신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동일 전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전형일 때 내신이 쭉 다르죠. 그러면 요구하는 비교과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늘 들었던 비교과에 대한 소문은 뭐냐면 최상위권 아이들이 최상위 대학을 갈 때 필요한 비교과 수준을 너무 많이 들으신 거죠. 근데 우리 3, 4등급 대 아이들에게 그 정도 비교과를 아이가 채울 수 있나요? 못 채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즉 2등급 후반대부터 4등급 초반까지 합격자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비교과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특만 차분하게 채우고 동아리 활동만 특징적으로 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진로 활동에 특징적인 걸 채우든지. 요 정도라면 사실은 이제 최상위권 학생부 준비하는 것보단 훨씬 수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맞춰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원장님 상담의 기본은 뭐다? 원장님 학원의 커리큘럼과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아이들의 학습 목표. 요것이 이제 기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입시를 입히시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이의 눈빛이 달라진다. 두 번째 학부모의 충성도가 달라진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원장님들에게 학원 입시, 상담에 입시를 제발 좀 입히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오늘은 역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내신, 모의고사 평균, 그 다음에 그 목표 설정 2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게 입시 관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이제 내신이 3.86인 이 아이의 선택 목표 10개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김삼팔 학생의 내신 성적입니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반드시 한 학기 이상의 내신이 들어가면 얘가 저절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5학기가 다 입력되지 않아도 됩니다. 한 학기만 들어가도 되고요. 단지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도 최근치가 이렇게 나와 있죠. 3학년 6월 모평 기준으로 돼 있고요. 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모의고사는 계속 추가해서 담을 수 있습니다. 1학년 3, 6, 9, 11, 2학년 3, 6, 9, 11, 3학년 3, 4, 6, 7, 9, 10 그리고 이제 수능까지 있는데요. 수능은 저희가 이쪽에다 서비스 안 하고요. 그건 홈에듀고에서 서비스합니다. 수능은 개인적인 문제라. 이렇게 이제 성적을 다 입력을 하면 그리고 이제 비교과 진단을 하게 됩니다. 비교과 진단은 쭉 질문이 이렇게 가는데요. 이 질문이 이제 요번 주에 바뀝니다. 이 25개에서 30개로 바뀌고요. 학년별로 서로 다르게 질문해서 하고요. 논술도 이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죠. 지역 선택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선택하고 그 지역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과를 선택하고 전형을 선택하면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면 이렇게 뜹니다. 이미 그걸 추가해놨다네요. 이 상태에서 눌러보면 됩니다. 이렇게 쭉 떠있죠. 입시 리포트가 있고 위로 이동 삭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에다 뭘 놀래라고 하는 게 위로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누르면 됩니다. 입시 리포트.
누르면 이렇게 에러가 떴네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 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에러 안 나오게 한번 점검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제 배신하지 않는군요. 이렇게 리포트가 뜹니다. 이렇게 리포트가 뜨고요. 전기공학과 프리즈민즈 전형 김삼팔 학생 송원고 3학년 에듀고학원 홍길동 여기 이제 원장님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의 이제 이 아이 상태입니다. 내신은 3.86이고 모의고사 평균은 3.67이고 백분위 평균은 69고 학생부 비교과 평가는 100점 만점에 53점이고 논술 준비는 100점 만점에 21점이고 희망전공 전기공학 그래서 합격 확률입니다. 교과 전형 25%, 종합 57%, 정시 20%, 논술 0%에서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가 지금 다 떴죠. 전형별로 몇 명을 어떻게 뽑고 전형 평가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적합도가 있고요. 선택하지 않은 것은 얘가 해당되지 않는 건 지원 적합도가 안 뜨고요. 해당되는 건 지원 적합도가 뜹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전형 요소에서 서류 2배수,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33.3%를 추가로 한다. 수능 최저는 없네요. 전형은 12월 2일이고, 그 다음에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인데요.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겁니다. 3년간 경쟁률이 있습니다. 2019학년도는 9.71대 1이고, 2020년에는 7.14대 1이네요. 작년에는 13.29대 1이었고요. 커트라인의 변화 한번 볼까요? 경쟁률이 내려가면 컷에 70% 컷도 올라갑니다. 그죠? 오르락 내리락 하죠. 거꾸로 가죠. 경쟁률과 이 커트라인은 서로 거꾸로 움직이는 게 봤고요. 적정 지원은 2.95에 2.28에서 2.98 정도가 지원이 가능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여줘요. 내신 목표 관리. 충남대학, 이게 충남대학군요. 전남대가 아니고. 필요한 내신은 2.95가 쭉 뜨고요. 현재 아이의 과목별 내신이 이렇게 쭉 뜹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여기에 도달을 해야 하는 거죠. 여기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2.95에. 근데 과목별로 보면 국어는 현재 4등급, 수학도 4등급, 영어도 4등급, 사탐 3.75에 가탐 3.73이니까 뭐가 보입니까, 원장님? 바로 이 아이가 과목별로 부족한 지점이 보입니다. 다 보이죠? 그 다음엔 이제 수능입니다. 수능. 이제 모의고사 쭉 있고요. 백분위가 있고, 자, 백분위 평균이 81.3. 왜냐하면 표준 점수가 해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겐 백분위 평균으로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과목별 백분위가 쭉 있고요. 그리고 현재 아이의 성적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분위 평균에서 지금 어디가 부족해서 안 되죠? 탐구가 부족해서 안 되고 국어하고 수학은 얼추 도달이 있네요. 영어가 좀 많이 부족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정시로 충남대학교를 가려면 무엇이 부족한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과 진단을 해본 거예요. 이 비교과 진단,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25점 만점에 16점, 25점 만점에 12점 발전 가능성, 전공적합성이 25점 만점에 15점, 학업 역량이 25점 만점에 10점. 그래서 현재 수준이에요. 현재 수준, 필요 수준 평균 62.2가 필요한데 아이는 현재 53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제 조견표가 있습니다. 밑에 조견표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한 분석, 준비 안 함, 그래서 100점 만점에 21점, 그래서 아예 얘가 지금 진단이 안 돼 있죠. 그리고 매트릭스가 이렇게 뜹니다. 실제로는 교과 전형으로는 강원대 정도에 지원해 볼 만하다. 종합 전형으로는 영남대 정도가 지원해 볼 만하다. 그 다음에 정시로는 동아대 정도 현재 수준에 있다라고 이걸 이제 바로 보여주고 있죠. 적정을 기준으로 위아래 쪼개서 도전과 안정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전기공학과를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과에 대한 학과 개요, 관련 직업, 자격, 흥미와 적성, 진출 분야, 주요 교과목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요 리포트가 한 아이당 20개 대학까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받아서 메일로 날리실 수 있고요. 왜 이걸 할까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합니다. 그걸 쿡 눌렀더니 이런 거죠. 너 여기를 가고 싶으면 어디 첫 번째 눈에 빨리 보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형별 지역 적합도를 보면서 이런 거죠.
일반 전형으로 갈까? 지역 인재로 갈까? 국가 보훈자 전형 대상이 될 때의 말입니다. 그다음에 프리즘 인재 전형으로 갈까? 농어촌 특성화 일반 전형 우리가 추천하는 건 이거야. 네가 선택한 게 이거지? 라고 이제 보면서 확률 그리고 내신에 대한 비교표를 보여줍니다. 자, 이 리포트가 몇 개까지 만들어진다고요? 대학과 학과를 20개까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꺼내놓고 화면으로 보여주셔도 되고 출력해서 주셔도 되고 네가 여기 가고 싶은데 자, 원장님은 압니다. 얘가 뭘로 가는 게 유리할지 정시로 가는 게 유리할지 수시로 가는 게 유리할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1학년 1학기라면 이제 아이에게 그 내신을 죽도록 해볼 만한 의미가 생긴 겁니다. 이만큼 부족해. 이 부족한 게 뭐 대충 1.05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죠? 1.05 정도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보고 1등급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1학년 1학기니까 자 모든 과목을 우리가 일단 3등급 초반까지 한번 가보자. 3등급 초반에 도착한 과목부터 2등급으로 가고 나머지는 좀 더 노력을 하자. 이렇게 끌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1학년 2학기가 끝난 겨울이라면 이번 겨울에 네가 뭘 해야 돼? 라고 확 찍어주시면 되죠. 설사 1학년 2학기 그 겨울에 수능 공부하진 않겠죠. 그러면 3, 4등급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모든 과목이 트랙이 2개가 나갑니다. 왜 트랙이 2개가 나가게 되죠? 1학년 거 총복습 하나. 그죠? 그거에 하루에 1시간을 쓴다면 2학년 1학기 내신 공격하러 가는데 2시간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3시간이 잡힌 거예요. 근데 과목별로니까 일단은 국수형 중심으로 가서 9시간이 하루에 잡혀버립니다. 네가 이걸 이겨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정확히 과업 제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면서 다시 한번 잡아 주시면 되죠. 제가 이게 원장님들한테 많이 여쭤봤거든요. 어디가 제일 학생들 이렇게 요즘 한 반에 아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 원장님들이 한 번씩 들어가시는데요. 아니면 원장님이 직접 수업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 아카데미 에듀를 연대요. 이렇게 빔 프로젝트 요즘 교실에 있는 데가 많으니까. 대입 정보 이렇게 눌러놓으면 재밌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성적이 2.5등급에서 3.0일 때 가장 많이 아이들 입에서 거론되는 대학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너 대학 어디쯤 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학교. 항상 이게 마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르는 마디가 있죠. 띵띵띵, 띵띵띵, 띵띵띵띵. 이렇게 가는 요 마디. 항상 그 마디가 그 마디가 일단 만만하다고 느끼면 그 마디에서 제일 앞에 있는 학교를 고릅니다. 그래서 내신이 2.5등급에서 3.0이면 가고 싶어 하는 대학 1순위는 그 마디의 앞에 있는 중앙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열어줍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를 이렇게 그냥 쿡 찍어주신대요. 그런 아이들이 모여있는 반에 가서는 중앙대학교 이렇게 쿡 찍어주신대요. 중앙대학교 이렇게 쿡 찍어놓고 야, 이게 중앙대학교 학생 선발하는 방식이야. 와. 원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때는 전형이 3,000개가 넘는다. 막 이제 전형을 간소화했다. 어디 간소화됐어요? 간소화 안 됐다니까. 이렇게 많아요. 이 학교만 이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많은 학교도 있어요. 신촌에 있는 대학.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중앙대학교 과는 다 다룰 수 있어요. 과는 다 다룰 수 있어요. 지역균형으로 가고 싶어? 지역균형? 자, 이거 뭐지? 쓰여진 그대로입니다. 추천을 받아야 한다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10명이나 추천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추천을 받는데 성적순으로 자르니까 못 받지 않냐.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추천장은 항상 남아돕니다. 서울대만 안 남아돌아요. 거기 2장뿐이 안 되니까. 근데 그 밑에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고등학교 입학시험, 3학년
인원의 4%, 5%, 10명, 성균관대학교는 제한 없습니다. 형식적 제한 없고요. 근데 대략 거기도 한 4% 정도 합니다. 학교들이 추천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성적은 그 학생들에 비해서 추천장이 남아돕니다. 어쨌든. 자, 여보야. 그러면 이제 옆에 쭉 학과가 뜨고 선발 인원, 전년도 경쟁률과 올해 지원 적정 내신이 쭉 이렇게 떠 있습니다. 쭉 떠 있는데, 그래? 너 로스쿨 갈 거야? 눌러보시면 되죠. 공공인지학부. 야, 교과 70에 비교과 30이야. 비교과 30. 내신은 전 과목이네? 자, 근데 뭐가 없어요? 과학이 없어요. 과학이 없네요. 문과는 과학이 없어요. 이과는 거꾸로 가면 사회가 없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 있다, 야, 3합7. 근데 탐구는 한 과목만 보내? 한국사 4등급이고, 그리고 수능 관영 방법, 자, 없으니까 없는 거고요. 수능 안 보니까. 수능 최저 등급으로만 하니까. 그 다음에 전형 일정이 없는 건 면접도 없다는 뜻이죠. 면접이 있으면 전형 일정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3년간 경쟁률하고 70% 컷은 이렇게 한눈에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자, 그래, 너는, 자, 어떻게 됩니까? 국어하고 영어하고는 이과 애들도 같이 있잖아요. 너 기계공학부 간다고? 누르면 됩니다. 똑같이. 자, 3합7, 3년간 경쟁률, 커트라인의 추이, 쭉 이렇게 보면, 이제 아이가, 야, 글로 가려면 내가 성적이 되게 좋아야 되겠구나. 자, 어떻게 되죠? 자, 일단 절망과 좌절합니다. 야, 근데 이것도 있어? 이번에 다빈치입니다. 다빈치 재전형. 중앙대학교는 이제 여전히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트랙을 2개 쓰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볼까? 너 아까 무슨 과였지? 자, 공공인재 10명이나 뽑네. 자, 1단계 서류 100, 2단계 면접 30이 있네요. 내신 반영 안 하니까 없는 겁니다. 안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꼭 물어봐요. 여기서 내신은요, 수치 반영을 안 합니다. 근데 뭘로 하죠? 정성적 평가에서 내신을 학업 역량 평가에 써요. 전공 적합성에도 씁니다. 학업 역량 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이 정도 내신은 내가 우리 학교 교수들의 수업을 따라올 수 있어 라고 할 때 학업 역량이죠.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너의 진로 선택 과목의 구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과랑 연관되어 있는 교과목. 이 대개의 경우 그렇죠. 국어, 수학, 영어는 학업 역량의 기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회와 과학은 전공 관련 연관성, 진로 연관성이 강하죠. 그럴 적에 연결되어 있는 과목. 야, 너 생명공학과 온다고 우리 학교 생명공학과에 지원해놓고 생명공학 과목의 내신이 안 좋아? 너 그러면 원래 생명공학 안 좋아하는구나. 요때 이제 평가한다는 거죠. 요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수능 최저도 없고요. 그러니까 수능 반영 안 하죠. 근데 면접이 있네요. 서류 기반 면접이고, 그 다음에 복수의 면접위원이고, 학업 준비도 하고, 인성 의사소통 능력, 서류의 신뢰도, 제출한 서류가 진실한지를 본다고 합니다. 3년간 경쟁률 추이 있고요. 70%의 변화가 있는데, 우와. 아주 극적으로 하락하고 있네요. 극적으로 하락했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좀 올라가겠죠. 떨어지면 올라간다. 올라가면 떨어진다. 이제 이걸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애들 지금 아까 무슨 반이죠? 2.5등급에서 3등급 반이에요. 애들 눈빛이 갑자기 살기 시작하죠. 나 갈 수 있어요? 가 돼요. 하나 더 갈까요? 아니, 기계공학과도 보고 가야죠. 기계공학과를 보면, 자, 나머지 이제 봤으니까, 이제 컷의 변화만 보는 거죠. 야, 기계공학과는 세네. 세죠. 훨씬 높죠. 근데, 야, 너 정말 여기 꼭 가고 싶으면 이런 과도 있어. 이런 과도 있습니다. 와, 여기는 해볼만 하죠, 아이들이. 이렇게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안 되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있죠. 이 학교가 기다리고 있는 건 이 탐구형이 됩니다. 여기는 뭐, 면접도 없습니다. 면접이 없으니까 전형 일정도 없죠? 볼까요? 이게 70% 컷의 흐름이에요. 해볼만 한가요? 네, 여기는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탐구인재 전형은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하는 비율이 한 30%, 70%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에요. 예, 요건 감안하고 단지 용기를 주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죠. 여기서 애들 눈빛은 폭발합니다. 내가 아직 여기 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았구나. 기회가 남았구나. 서류 100 다 없어. 3.12, 3.00, 2.15. 그 기계공학과조차도
해볼만 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 거죠. 여기가 아이들 눈빛이 가장 많이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디를 가장 많이 쓰세요? 라고 물었을 때 두 번째 나온 대답은 여기였습니다. 전공정보. 전공정보였고요. 전공정보는 어떻게 쓰세요? 라고 했더니 두 가지 패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도대체 극과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자, 또 하나는 이런 게 뭘까요? 예체능 계열에 그 미술, 응용예술로 가볼까요? 응용예술에 시각 디자인, 여기 되게 좋습니다. 시각 디자인, 인기 되게 좋습니다. 요즘 서울에 있는 어지간한 시각 디자인 혹은 지역에 있는 국립대 시각 디자인 나와도요, 사람이 워낙 부족해서 무조건 대기업에서 입도 선매합니다. 언제? 4학년 3월 달에 다 데려가요. 1, 2학기를 그 회사 다니고 있는 이런 거죠.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시각 디자인이 지금 다 잡혀갖고 나온 겁니다. 전국이라고 해봤자 52개밖에 없네요. 52개. 이런 때 이걸 쓰신다 그래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도대체 극과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흔히 하는 과는 어디라도 있겠지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경영학과라든지 뭐 국문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디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특이한 과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걸 몰라요.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국민대학교 누르면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은 프론티어, 특기자, 일반 전형 세 가지인데 정시도 실기고 수시도 실기네요. 국민 프론티어는 종합으로 6명이네요. 내신이 와 평균이 2.05인데 지원 범위는 1.30에서 1.90이래요. 말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균이 지원 범위보다 높아요. 왜? 예고 애들 때문에. 그래서 예고 애들까지 끼면 2.05고 일반고 학생들이라면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라는 뜻이죠. 얘는 아주 냉정하게 보여줘요. 특기자 전형은 내신이 8.00. 와? 내신을 안 본다는 뜻이죠. 내신을 안 본다는 뜻이잖아요. 8등급이 합격한다는 뜻이니까. 일반 전형에서는 100분위 평균이 82. 얘도 역시 실기가 붙어요. 그래서 실기가 잘하면 되는 게 두 가지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내신과 학생부 평가로 갈 수 있는 게 한 가지 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찾을 때 이때가 제일 빠르다 그러시더라고요. 빠르다. 심지어는 이제 예체능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계열에 이거 경영경제 경영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제 이게 기술경영도 없고 신산업융합 이게 산업경영 예전에 산업공학과들이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그 다음에 이렇게 KMU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 그 다음에 글로벌 경영 이런 식으로 쭉 역시 52개가 있네요. 서울에만. 방금은 전국에 52개인데 이번에는 서울에만 52개네요. 글로벌 융합대학, 미래융합학부 이런 거 이렇게 쭉 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때 네가 가려고 하는 과는 이 대학에도 있고 이 대학에도 있어. 근데 거기를 가려면 전형별로 이 정도 수치가 필요해. 네가 만약에 덕성여대 경영학과로 꼭 가겠다고 너 결심을 했으면 내신 2.35 혹은 추천 2.45거나 덕성인재 전형으로 2.85나 덕성인재 2 3.05거나 이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1, 2의 차이는 항상 서울여대하고 덕성여대하고 이렇게 보시면 수능 전에 면접, 수능 후에 면접. 무슨 뜻이에요? 저는 수능 안 보고 무조건 뽑아주시면 가겠습니다. 수능 전. 저는 수능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수능 후에 올게요.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묘하게 잡으면 되죠. 요 미묘하게 잡아서 가면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걸 아까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 탐구경인지에서는 일반고 학생은 30%다, 특목고 자사고가 70%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설마 중앙대학교에 과구나 영재고 애들이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죠? 네. 있기는 있으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건 70%에 안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특목고 학생들은 없는 거예요. 자사고 학생들도 없고. 전부 일반고 학생들의 전쟁이에요. 이럴 때 제가 봅니다. 특히 제가 여학생들에서 많이 보여주는 건요. 다시 4년제 그 대학 정보를 한 번만 가겠습니다. 여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는 대학이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왜 여기를 안 가려고 하니? 라고 뭐 저는 뭐 여대가 싫어요. 그 다 아닙니다. 원서 쓸 때가 되면 다 착해집니다. 여대 다 갑니다. 숙명여대 지역균형부터 한번 볼게요. 비교를 위해서요. 되게 그 넓게 폭넓게 잡아놨죠.
폭넓게 잡아놨고 여기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안 된다고. 안 되는 것도 꼼꼼하게 다 적어놨죠. 내신이 2등급 초중반 때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모든 과들이. 생명여대 행정학과 이렇게 눌러놔도 수능 최저는 2개 합 5예요. 이렇게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하면 되는데 실제로 변화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센 과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과다. 이렇게 높낮이를 타죠. 근데 제가 이걸 한 까닭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숙명인재2에 문헌정보학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수시 모집을 안 했던 해고요. 이렇게 실제로 변화가 그 다음에 아동복지학부,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는 되게 좋은 과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굉장히 잘난 대학의 유아교육과, 잘난 대학의 유아교육과라고 이제 크게 뭐 여대 하나, 그 다음에 4년제 남녀공학이 하나 이렇게 있죠. 거기 출신도 청소년 아동 상담을 하고 싶으면 이과를 가요. 대학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허세 변화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당해년도의 경쟁률 추이하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오르락내리락, 서로 교차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렇게 보면서 아이들의 눈빛이 확 달라집니다. 아, 내가 인서울에 그것도 굉장히 좋은 과를 갈 수 있구나.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2.5등급에서 3등급에서 선호대학 1위는 중앙대학교라고 했습니다. 3등급 3.0에서부터 4.0까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죠. 요 아이들의 선호대학 1위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아까 제가 했잖아요. 마디. 그 다음은 어디죠? 그 아이들이 부르는 띵띵띵띵 중앙대가 있던 마디가 지나면 그 다음 마디는 건국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 건국대학교 사장관 하셨던 분한테 농담으로 한 5년을 이야기했거든요. 건국대학교는 반드시 3, 4등급 특별 전형을 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거기 가기를 원하는 줄 아냐. 그리고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지역 국립대가 이제 오버랩되기 시작합니다.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여기가 오버랩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요걸 벗어나면 이제 제주대, 강원대가 조금 이제 오버랩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가봐야죠, 우리가. 그러면 건국대학교 보여줄 쪽에도 아까랑 똑같은 과정으로 건국대학교 모든 전형을 보여주면 거기 나와 있는 숫자를 보고 아이들이 눈빛이 확 살아나요. 정말로 제가 갈 수 있나요? 네가 노력하면 갈 수 있어? 너 오늘부터 원장님 말을 잘 들어. 너 내가 시키는 대로 공부해. 그럼 내가 너 여기까지 끌어올 거야. 너 여기까지 끌고 가는데 네가 그 과정에서 게임을 하거나 휴대폰 때문에 안 올라가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지도 몰라. 내 말 들어. 네 뼈를 깎아서라도 내가 거기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이가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살살. 끌려올 쪽에 점점점 탄력을 붙이시는데 단 아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게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원장님 입시는 최상위권 애들은 지들이 알아서 잘하잖아요. 걔들을 만나서는 원장님이 밀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특히 그 의대 가겠다는 학부모들, 서울대 갈 수준의 학생의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입시 정보가 다 틀리거든요. 근데 맨날 그 지나간 거 가지고 와가지고 원장님한테 꼬치꼬치 물어보면 사실 귀찮아 죽겠죠. 그거는 제가 따로 여기다 만들어 놨습니다.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때 이제 딱 열어놓으시고 엄마들 이렇게 쭉 관리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잘하는 애들 말고 우리의 2.5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우리 학원에 가장 많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눈빛을 확 잡고 목표를 향해서 끌어당기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의하실 건 뭐다? 입시는 그 아이들에게는 장대 높이 뛰기가 아니에요. 입시를 장대 높이 뛰기처럼 할 수 있는 애들은 최상위권 애들. 걔들은 하든지 말든지. 우리의 2.5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입시라고 하는 거대한 벽을 여기서부터 계단을 쌓아서 가야 돼요. 계단을 쌓아서. 차곡차곡 계단을 쌓으면 어차피 넘어갑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원장님. 요 계단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까 생활을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이의 생활을 관리해 주세요. 라고 제가 표현 드린 겁니다. 꼭 생활 관리가 돼야 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요즘 이제 정시가 많이 늘어나니까,
참, 저희가 그 이전에도 예고했고, 오늘 한 번 더 예고하면, 수능이 내일이죠.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저희가 그 정시 배치표하고 배치표 스피릿을 정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시 토크쇼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물론 이제 김현 대표께서 시간을 내주셔야 하는 게 있으니까 의논해서 결정할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시 입시 전문가 과정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시만. 정시 상담하는 모든 스킬과 데이터 보는 우리들만의 시크릿 노트를 한번 다 공개해 볼까? 그 대신 비싸게 받고 할까? 왜냐하면 정시는 바로바로 즉각 그 현금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차치하고요. 아이가 입시라고 하는 거대한 과업을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이게 중학교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했거든요. 첫 번째는 그 제가 먼 과거에 이제 대치동 유레카 농구술 아카데미 뭐 제 실적 아닙니다. 제 실적은 아니고 워낙 훌륭한 아이들이 왔고 학원 전체 실적이 1년에 스카이만 1,600명씩 보냈죠, 저희가. 한 10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유레카 농구술 아카데미 그 제가 대표 강사로 있을 때 서울대 경영, 저는 경영학과 출신도 아니고 서울대 출신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대표 강사 중에 경영을 가장 많이 고민해 본 사람이라고 제가 이제 그걸 하게 됐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20명씩 6반 딱 늘 마감해서 수업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늘 설문조사를 했어요. 야, 너는 언제부터 공부를 잘했니? 라는 질문을 해본 거죠. 1등은 어려서부터 쭉 잘했어요. 1등은 당연히 어려서부터 쭉 잘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비율이 놀랍게도 30% 간신히 넘는 거예요. 그럼 70%가 남았잖아요. 2등이 재밌어서 2등은 빼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3등이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예요. 요게 한 20%. 4등이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중3, 11월, 12월, 1월, 2월, 이제 고등학교 갔죠. 이 4개월간 정말 죽도록 공부한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뭐 농담이 아니고 저는 입시의 절반이 이때 완성된다고 저는 늘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예비고일을 받으셨거나 예비고일을 키워서 보내셔야 한다면 이 시기가 입시의 절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죽어라. 차라리 이 시기에 죽고 고1 여름방학 때 놀아라. 라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고1 여름방학 때 또 해야 되잖아요. 항상 아이들은 단기 목표가 주어질 적에 또 신이 나서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요게 그래도 15%가 넘었어요. 그러면 제가 말 안 한 2등이 뭐였냐면 그때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200, 234, 5, 6, 7, 8 요 시기에 2등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그거 참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봐도 모르더라고요. 영어 선생님들도 모르고, 내노라는 뭐 대표 강사들도 모르고, 내노라는 수능 수학 선생들도 모르고, 뭐 국어 선생들도 당연히 모르고. 그래서 야, 이거 뭐 이 연금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한 2,000명 학원의 중등부 총괄 수학팀장 하시는 분이 이 젊은 분이었는데 김한경 선생이라고. 김한경 선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그래서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도형이 있었대요. 수학에서 도형이 있었는데 이 도형을 이겨낸 애들은 최상위권으로 성적이 쭉 올라가고 그동안 성적 좋았던 애들도 도형에서 무너지면 성적이 내려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등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가.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아이들은 다 늦지 않았다. 이것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히 이제 정시가 뭐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정시 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 정시가 확대되면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11월 18일 오후 5시에 부산역 광장에 도착해라!가 미션이다. 왜? 내일 오후 5시에 끝나잖아요. 수능이. 그러면 정말 능력이 출중한 애들은 3시간 전에 서울역에서 KTX 타겠죠. 대전역에서는 2시 반에 타겠죠. 그죠? 대구역에서는 1시간 반 전에 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내려서 개찰하고 나오면 부산역 광장이니까. 타고난 애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요거에 버금가는 애들이 한 4시간 전쯤부터 움직여서 공항에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또 지하철 타고 거기까지 가겠죠. 그죠? 공항 대기 시간이 1시간이니까 4시간 전에 가겠죠. 그게 버금가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아닌 애들은 한 7시간 전, 서울 기준으로 7시간 전, 그 대전 기준으로는 5시간 전쯤에 고속버스를 타겠죠. 고속버스 타고 내려서 또 부지런히 지하철 타고 부산역 광장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조금 부족하면 이제 아빠 졸라서 아빠차 타고 가면 되죠. 그럼 아빠차는 보통 10시간 전에 출발하겠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자기가 완행 통일호를 타고 가야 되면 10시간 전에 움직이면 되고요. 서울 기준으로. 부산에 도착이니까. 그 다음에 시내버스뿐이 탈 수 없다면 시내버스 서울에서부터 24시간이면 부산까지 가던데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어디서부터 무슨 시내버스 끝나는 데까지 가서 좀 가서 좀 그 아래로 가는 노선 타고 이렇게 해서 24시간 걸리던데 걔는 이틀 전에 출발하면 되겠죠. 만약을 대비해서. 자, 각각의 능력만큼 그냥 도착하면 됩니다. 그 대신 뭐가 있죠? 그 과정, 정확히 그 코스만 거쳐오면 됩니다. 결정적인 거, 이도 저도 자신 없으면 석 달 전부터 걷기 시작해도 되잖아요. 개나리 보침 메고 걸으면 되죠. 걔도 서울 출발 기준으로 하면 3개월 전에 출발했으면 경기도 광주를 지나가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은고개를 지나서 충주를 지나서 문경세제를 지나서 이 과정을 다 거치지 않으면 어차피 못 가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단을 만들어주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시는 시간이 제법 많이 남아있는 게임이다. 고2 기준으로 정확히 365일 남았습니다. 맞죠? 365일 남았습니다. 적은가요? 그 시간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 하루에 10시간씩만 공부해도 거의 3,600, 3,700시간 정도가 공부할 시간이 남아있는데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 안 합니다. 부족한 건 뭐다? 아이의 눈빛과 결심과 아이의 노력이죠. 그리고 그 눈빛과 결심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누구다? 저는 원장님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아이의 입시 실패엔 원장님의 무관심도 포함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제가 입시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입시 전문가 중에서 저희 아카데미 교육 쓰신 분들이 제법 됩니다. 뭘 제일 많이 쓰십니까? 그랬더니 여기를 제일 많이 쓴대요. 전형정보. 왜요? 그랬더니 농어촌 애들, 특성화고 학생들, 사회 기여자 전형, 사회 배려자 전형 이것 때문에 쓴대요. 서울의 농어촌 교과 전형으로 찾아줘. 서울의 농어촌 종합 전형으로 찾아줘. 특성화고 서울에서 교과 전형 찾아줘. 특성화고 정시 가군 찾아줘. 특성화고 정시 나군 찾아줘. 특성화고 정시 다군 찾아줘. 사회 기여자 전형 종합으로 서울에서 찾아줘. 아니면 이거를 부산에서 찾아줘. 특성화고 교과 전형 부산에서 찾아줘. 그럼 바로바로 다 찾아주잖아요. 바로바로 찾아서 이렇게 쭉 누르면 쭉 또 뜹니다. 쭉 뜹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의 관리가 돼 있어서 그분들 여기를 많이 쓰신대요. 특히 정시 때 농어촌, 정시 가군, 나군, 다군 여긴 없네. 그럼 전국적으로 가군, 나군, 다군. 왜냐하면 이게 많이 헷갈리잖아요. 군별로 하나씩 분이 못 내니까. 이때 이제 가장 많이 쓰신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치학환하고 사관학교하고 과학원 이 세 가지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원장님한테 최상위권 학생 학부모들이 왔을 때 굉장히 당황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쓰시라고. 의치학환,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예요. 근데 치대만 놓고 볼까요? 5개 찍으면 돼요. 5개까지 해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하면 밑에 쭉 뜹니다. 강릉 원주대 빼고 싶으면 바로 사라져요. 넣으면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머니 이 전형으로 몇 명 뽑고요. 뭐 어떻게 뽑아요? 이렇게 쭉. 기본적으로 성적은 다 좋으니까 이렇게 뽑으면 됩니다. 그것이 1.3 이내라면 다 이 구조 안에서 아이를 설명하실 수 있어요. 특히 엄마들에게. 거기 수능 체제 있거든요? 없다고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비교과 반영하거든요? 안 하거든요?를 정확히 짚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안 돼? 그러고도 말 안 들으면 이제 이거 눌러서 우리 아이가 내신이 2.29잖아요. 근데 수능이 맨날 흔들리잖아요. 그 다음에 비교과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로 총평만 읽어줘도 엄마들 일단 꼼짝 못합니다. 총평 읽어볼까요?
내신 1.3 이내지만 모의고사 1.3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은 전국적으로 흔하다! 흔하다! 얼마나 흔합니까? 학교별로 대여섯 명씩 있는 건데.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이것저것 다 합치면 2,000개 가까이 되는데, 인문계만 하면 1,850개 정도가 되고, 일반고 놓고 하면 한 1,500개 되는데, 한 학교당 서너 명에는 흔하다가 성립이 되죠. 왜? 그 숫자가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의대 합격 힘들다. 그래서 3학년이라 할지라도 수능 최저 등급 없는 의대 진학 준비하더라도 한 과목씩 1등급을 향한 도전에서 멈추지만 이 친구들은 한 과목씩입니다. 왜? 하나 먼저 1등급 도착하고 두 번째 거 1등급 도착하고 도착한 건 방어전 들어가고 아직 못 가고 공격 들어가고 시간은 많은데 그죠? 그렇게 해서 지원 가능 대학입니다. 어쨌든 얘는 내신이 수능이 흔들리기 때문에 종합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교과적으로 지원 가능 대학 없어요. 정시도 못 가요 라고 돼 있죠. 근데 이런 애도 있어요. 얘가 공부 되게 잘하는데 비교과를 안 해. 자기는 이것만 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역시 쭉 보시면 됩니다. 대학의 선발 방식은 고민하지 않고 주어진 공부는 되게 잘하는 이 구간에 와 있다면 흔치 않은 상황에 놓여있던 상황을 먼저 명심해라. 아이한테 정확히 워닝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가 비교과를 무시하고 네가 내신 니네 전교 1, 2등의 수능에서 맨날 1등급 너 그럼 갈 수 있다 이거지. 수치상의 성적만으로 평가하지 않는 빅5와 서울 주요의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미 합격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왜? 비교과 안 했으니까. 지역의 학생부 종합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 얘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애들이 가고 싶어하는 센 의대는 못 가는 거예요. 네가 그거면 뭐 할 것이오 라고. 물론 정시로 간다면 얘기는 다르지만 종합 지원 가능 대학 없음. 교과 고려대부터 시작합니다. 왜? 다른 학교는 교과 전형 안 하니까. 지역 인재 다 갈 수 있습니다. 논술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정시도 다 해볼 만해요. 그러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원할 수 없다. 네가 이 정도 수준에 있는데 비교과를 안 했을 때 비극. 바로 자 이거 뭐라고요? 액세서리입니다. 이 액세서리들 사관학교 경찰대 이렇게 쭉 해놨어요. 쭉 비교해봐요. 이 액세서리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총괄표에서 비교 쭉 보시고 아이가 육사 가겠다 그래요. 쿡 누르시면 됩니다. 야, 센 학교야. 자, 타대학 중복 가능하죠? 그죠? 근데 재밌어. 상위권 학생들이 수능 준비 중간 점검차원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점수가 조금 밀려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다 등록 안 한 애들이라. 자, 모집 기준 볼까요? 쭉 어디 볼까요? 지원 자격에 이제 돼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지 않는 전형이 있어요. 1차 국어, 수학, 영어 시험 안 보고 그다음에 수능도 안 봐. 그러면 군적성 우수자하고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거든요. 1등급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전교 기준으로 대략 2, 3, 4위권인 거죠.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그다음에 1차 시험과 수능 성적을 많이 보는 전형에서는 내신 평균은 3등급인 거예요. 왜? 주요하지 않으니까. 워낙 수능하고 이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렇게 쭉 보면 가장 확률이 높을 때 수능 준비 확실히 진행하면서 1차 시험을 부가적으로 준비한 학생들이 가져간다. 모의고사 1.5등급 평균 확률이 가장 높았고 실제 수능 성적 100분위 평균 94% 선에서 컷이 형성된다. 그리고 전형에 대한 소개가 쭉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도 원장님이 꼭 읽어주셔야 돼요. 야, 1월부터 4주간 얘들은 대학생활이 1월부터 시작됩니다. 4주간 기초군사훈련 과정을 받아요. 그 추울 때 심리적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당혹해하고요.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이탈을 합니다. 이탈해도 안 뽑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고 들어가라. 서경석이 괜히 자퇴했겠냐? 괜히 자퇴하고 다시 서울대 갔겠냐? 생각 잘하고 가라. 뭐요? 액세서리라고요. 원장님이 어떤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가 카이스트 가겠대요. 지스트 가겠대요. 디지스트, 유니스트, 포스텍 가겠대요. 쭉 꺼내놓으시고 야 이래? 거기는 몇 명이야? 어떻게 뽑아? 쭉 하셨죠? 카이스트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서 쭉 나머지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너 갈 수 있어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다? 액세서리입니다. 의취약한 사관학교 경찰대 과거는 액세서리. 왜 액세서리다?
여기를 가겠다는 상위권 학부모들이 워낙 그 컨트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착한 엄마들인데 누구 앞에서 착하냐면 저희 같은 입시 전문가 앞에서는 착해요. 근데 실제로 아이 성적을 그 빛나게 만들어주는 원장님들한테 까다로워요. 예, 까다로움에 당하지 마시고 탁 열어놓고 쫙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액세서리. 그리고 대학 정보, 전형 정보, 전공 정보에서 이 그 데이터의 흐름과 숫자를 딱 확인하면서 아이들의 눈빛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꿔주시고 쭉 끌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별로 이렇게 리포트를 쭉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리포트를 쓰시는 원장님들도 있고요. 이쪽에 요거 이제 닫았다가 다시 열 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과거형, 그러니까 입시 로드맵형으로 쭉 나오는 건데 텍스트가 많아서 힘들다 하셔서 이걸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로 했더니 원장님들이 또 이것도 또 쓰시겠다고, 이게 너무 익숙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같이 열어놓을 생각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김유로 학생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시면 됩니다. 우수하죠, 학생이? 모의고사도 뭐 그럭저럭 합니다. 학생부 비교과가 상당히 우수하네요, 얘는. 100점 만점에 진단 점수가 91점 나왔고요. 논술은 진단 점수가 55점이네요. 그리고 얘는 이제 찍어놓은 게 온통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찍어놨네요. 그러면 뭐 이렇게 볼까요? 자,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눌러보겠습니다. 리포트. 다른 게, 예, 떴죠? 자, 입시설계 지침서, 김유로 학생, 신성고등학교 3학년, 이제 크기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입시 준비 상태요. 내신 1.32, 모의고사 평균 100분이 94에 평균 등급 1.67, 비교과 준비 100점 만점에 91점 우수, 논술은 100점 만점에 55, 보통, 희망전공, 생명공학, 교과 전형 빵. 왜 빵이죠? 서울대학교잖아요. 안 뽑아요. 안 뽑으니까 빵. 종합전형 합격 확률 94%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는 55%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요 과를 이렇게 보면 직윤으로 13명을 뽑고 일반으로 27명 뽑고 일반으로 가야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기균으로 약간 기균 저소득 농어촌, 그 다음에 정시, 그 다음에 수능으로 18명 뽑고요. 이 약간이라고 표현된 건 뭐냐면 요과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단과대 전체에서 약간이에요, 다 같이. 그래서 성적되는 애가 어디로 지원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 지표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서울대 생명공학과 일반 전형입니다. 서류 102단계에서 면접 구술고사입니다. 정확하게 볼까요? 면접 구술고사. 12월 26일 날 보고 제시문 기반 면접이네요. 제시문이 주어지면 면접이 아닙니다. 구술고사입니다. 구술고사. 경쟁률을 볼까요? 3년간 7.97대 1, 6.47대 1, 6.47대 1 변화가 없었네요. 70% 여기 중간값 70%가 아니라 중간값이네요. 1.4, 1.67, 1.5. 요건 아마 이제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 학교 애들은 70%로 보여주면 안 된다고 아마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적정은 1.55에서 1.15에서 1.5. 그러니까 얘는 지금 충분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맨날 보는 내신 성적표와 반영 방법에 따른 성적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1.5가 필요한데 지금 얘는 지금 전 교과서에서 지금 내신이 거기에 이미 도달돼 있기 때문에 내신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돼 있고요. 그럼 수능은 정시로 간다는 건 또 다른 얘기죠.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인성평가 25점 만점에 24점, 발전 가능성 25점 만점에 22점, 전공적 합성 만점, 학업 역량 20점이네요. 현재 필요한 수준이 93인데 현재 수준이 91이어서 충분하다고 얘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논술은 뭐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넘어갔고요. 매트릭스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네요. 교과로는 딱 적정 고려대인데 종합은 한양대, 서울대가 살짝 위에 있네요. 그래도 해보라는 뜻이고요. 논술로는 뭐 준비 안 했으니까 아웃이고 정시로는 서강대 손에 와 있다. 생명공학만 있는 겁니다. 생명공학만. 그럼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과에 대한 쭉 해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조차도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과 부족한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줘요. 어차피 논술은 필요 없으니까 그 학교에서 뽑지 않으니까. 교과도 내신도 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맞출 지점들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 학생은 성적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더 맞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디? 학업 역량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 학생은 당연히 독서를 늘려야 돼요. 독서를, 그 다음에 세특의 기록 자체를 확 뒤집어 바꿔야 됩니다. 발표 역량, 적용 역량, 그 다음에 거기서 넘어서서 호기심을 전개하는 과정까지를 싹 바꿔줘서 이 학생의 부족한 점을 채우면 합격 확률이 좀 더 올라갑니다.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원장님이,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상담에 입시를 입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꿈이 뭐야? 무슨 과 정도 가고 싶어? 그게 없으면 어느 정도 대학 가고 싶어?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없어요. 없어요.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딱 열고 쫙 보여주면서 하면 눈길이 이렇게 딸려 들어와요. 그리고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얘기 못하는 거죠. 왜 얘기 못하죠? 부끄럽습니다. 뭐가 부끄럽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 성적보다 위에 있는 대학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을 적에 놀림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게 뭐예요?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놀림받는 거였잖아요. 부모,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에이 네가 그래서 뭘 어쩌고 너 그거 좋아한다며 라고 이제 아이를 놀리잖아요. 그래서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없다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제 앞에 오면요, 아이들은 그 아이가 7등급이든 8등급이든 다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대학 가고 싶어? 라고 질문했을 때 눈빛이 흔들리는 점들이 있거든요. 너 여기 가고 싶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상담이. 하고 싶은 거 뭐야? 하고 싶은 거 없을 때 나중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로 물어보시면서 진로를 좁혀주시면 됩니다. 뭐 많이 들어오진 않으셨는데, 예. 아는 분들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제가 상담에 입시를 입히자는 얘기는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총정리만 한번 해볼까요? 원장님이 상담에 입시를 입히시면 아이의 눈빛이 바뀝니다. 근데 눈빛이 바뀐 게 생활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눈빛 바뀐 아이를 이끌어서 생활을 바꾸고 성적을 올리시는 건 원장님 몫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게 원장님의 고유한 역할이기도 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담에 입시를 입히면 학부모들의 충성도가 확 달라집니다. 훨씬 높아집니다. 이제 원장님이 좌로 가자 그러면 다 같이 좌로 갑니다. 우로 가자 그러면 다 같이 우로 가고. 요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셔서 원장님이 자신있게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것과 이것하고요. 이것하고 요거만 담아서 내년 2월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이제 서비스가 됩니다. 그 대형 교과서 회사에서 저희랑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다 가져가서 학교 버전은 요것만 서비스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현재도 많은 고등학교에서 쓰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학교 서비스를.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전체합니다. 즉 학교와 학원이 학생 하나를 놓고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각각 서로 다른 견해를 통해서 아이에게 동기관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구조화되는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홈에듀고가 이제 커뮤니티 개념으로 바뀝니다. 이번 정시에서부터 그렇게 바뀌고요. 지난주에 개발이 완료됐고 이번 주에 이제 이번 정시부터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시 배치표를 화요일 날 오픈할 거고요. 그 배치표를 둘러싼 토크쇼를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장 실용적인 즉시 수입이 될 수 있는 정시 상담 전문가 과정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저희는 그걸 하려면 저희는 모든 시크릿 노트를 공개하겠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는 합의가 됐고요. 무현 대표님이랑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재미없는 특히
하나의 프로그램을 베이스로 한 이런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 같이. 안녕히 계세요.